난 옛날에 동국대학교엔 공대가 없는 줄 알았어. 거기 동국대학교 토목과 졸업했다 그랬잖아. 네네. 그 군대에서 저 공병장교에서. 네네. 군대는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2002년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다른데 또 군대도 다니고 예. 하고 학교 졸업하고 다른 데 다니시다가 다른 거 좀 하다가 아, 예. 2002년. 일반 시공회사 다니다가 일반 회사. 예, 일반 건설 그 관련 회사에 다니다가 그럼 저 이렇게 성격이나 뭘로 봐서 그 공단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뭐에 좀 잘 맞았을 것 같아요, 본인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도 뭐 맞았대. 저는 뭘 해도 어느 정도 준적성 이상 뭘 해도 그냥 뭐 이거 안 맞았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뭘 해도 맞춰갖고 뭘 맞춰가지고 뭐 안 맞는 옷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맞춰갖고 이렇게 해서 책에게 뭐 줄이든지 늘리든지 하는 어느 정도의 그런 걸 해가지고 제도권 안에서 그렇게 해서 맞춰 이렇게 했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몇 년 다니신 거예요? 제가 나온 거요? 몇 년 다니셨어요, 공단? 21년 됐습니다. 많이 다니셨네. 네. 그거 그만두다가 그러셨어요? 그때 맹퇴했죠. 그때 그만둘 때가 이제 50대 초반에. 네. 오래 다니신 거구나. 이 어디 뭐 10년 이상 다니면 오래 다니지. 20년 넘게 다녔죠. 20년 다니셨으면.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명퇴를 그러면 그 전에 토목 구조 기술사님 것들은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좀 다 하셨겠어요? 토목 시공 이런 쪽으로 다 학교 다닐 때 했죠. 학교 다닐 때. 예, 학교 다닐 그리고 또 군대 생활도 공병이니까. 공병이니까. 그래요. 또 직장도 또 시설 쪽이니까. 네. 군대에서 자유분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저기 위험물 쪽으로 보니까 화약 다는 창고 관리하고 그런 장병들 보면 그렇죠. 거기서 딴 사람들이. 네. 군대에서 사실 사회하고 연관되는 직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은 사회니까. 뭐 화학이라든지 그 폭발물 처리라든지. 그렇죠. 그럼 원래는 똑같은 거야. 원래 똑같아요. 오히려 뭐 간제라든지 이런 거 공군 이런 데서 배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김해 아니면 김포, 인천공항 이런 그 공군 그런 연결되는 업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열차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 사회에서 뭐 데모를 한다든지 뭐 어떤 파업을 한다. 그럼 군대에서 또 열차 수송하는 그런 그게 있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안전 쪽으로는 그럼 그 공단 다니시면서 이렇게 좀 앞으로 이게 미래 구상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사실은 별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이제 이 국립공원 들어오기 전에 그 미군 시설공사 하는데 이제 컨트랙터로 계약 상대자로 이제 일을 했는데 걔네들이 굉장히 우리보다 안전에 대해서 중시하고 그렇죠. 그때 우리 안전에 대해서 별로 눈도 안 뜰 때인데 제가 98년도 뭐 97년도 뭐 이렇게 일을 할 때 보니까 이게 그때 우리나라가 아침에 내가 네. 그거보다 한 10년 전쯤 됐으면 그때만 해도 뭐 그렇게 해서 그때도 작업 중지권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뭐 지금 작업 중지권이 법에 들어갈 정도지만 그때도 작업 중지권을 둬야 된다 그런 말 했었는데 아무도 많이 불편했어. 근데 지금 기억나. 그래 이제 미군 감독이 이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도 까먹지 않는데 윈거슨이라고 아마 퇴역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FM이에요. 그 안전 쪽에. 그 미국에 그때 참 선진화돼 있다는 게 그때 느낌이 안전에 대해 가지고 하루 이제 막 가도록 걔네들은 그 일을 하기 전에 안전 장구를 하고 안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그 인스펙션을 받고 사전에 사전 검사를 받고 우리가 요리를 해가지고 요런 일을 하겠다 그러면 와가지고 미리 사전 체크를 하고 지금 말하면 사전 자극 계획서예요. 됐다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프리리미너리 인스펙션, 인스펙션을 사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한다. 그럼 이제 이니셜 인스펙션인가 뭐 또 이거 있어 또 시작해. 실제로 계획했던 대로 하고 있느냐 와가지고 아침에 와서 봐요. 그걸 또 보고 뭐 중간에 뭐 한다 그러면 뭐 우리가 뭐 그 하는 절차대로 이해가 하는지를 굉장히 보면서 야
정말 자기네들 타이트하다. 그런 거 보고서 이제 뭐 그런 거 생각. 그런 거를 생각하고 제가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해보려니까 야 거기 배운 거를 여기 써먹으면 맞아 죽겠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고. 철저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잘 하더라고. 그리고 이 인부한테 교육을 시키고 막 하더라도 또 안 보면 또 이렇게 보호를 하는 이런 게 좀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병을 한 명 뒀어. 감시. 그래가지고 오나 안 오나. 오나 안 오나. 그걸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니까 야 정말 진짜 그때 많이 인식 자체가 한 30년 가까이인데 지금의 우리 수준이 되라고. 맞아. 지금 말하면 그래요. 맞아. 지금의 우리 수준이에요. 네. 야참 대단하. 그리고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죠. 공단에 계시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안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진짜 안전이 중요한데도 항상 말로는 안전 제일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말로는 안전 제일 구호로 이렇게 외치지만 안전은 뭐 한 화순이죠 사실은. 우선순위 없었으니까. 근데 걔네들은 보면은 진짜 세프티 뭐 이런 사람들이 못하게 하면은 그냥 못한대요. 일단 그거 할 때까지는 개선이 될 때까지는 제일 파워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전관리자 하더라도 파워가 그만큼 아니잖아. 현장에서는. 근데 걔네들은 그런 기억이 남아 있어가지고 공단에서 나오시기 얼마 전부터 뭔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사회가 또 이렇게 우리나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바뀌고 그 다음에 산업법도 이렇게 전면 개정하고. 근데 김용균법 2020년. 그래서 중대재해법 2022년. 네네. 그럼 그 얼마 전부터 속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요쪽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3년 전, 5년 전 얘기.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 뭐 이런 관심 있는 분야를 하면서 수익이 생기면 더 좋지 않겠냐.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조금 뭐 사람의 생명이라든지 뭐 어떤 안전을 통해 가지고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이러면은 좋겠다 싶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런 데 대해서 할 수 있는 뭐 미약한 힘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걸 한번 해보면서 그래서 뭘 준비했어요? 무슨 자격증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산업안전 지도사를 하고 뭐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 전엔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저는 시공 쪽이 아니고 이런 시공 기술사. 그런 쪽을 관심이 있었는데 그 방향을 선회한 게 그래서 산업안전 지도사 그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산업안전 기사라고 다른 거 생각 안 했어요. 그 무슨 뭐 건설안전 기술사로 생각 안 하시고. 네네. 답은 산업안전 지도사부터. 네네네.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있는 제도가 이게 또 한때 시행되다가 그렇죠. 뭐 한 공백기가 한 15년 3년인가 하다가 10년 떠서. 그래서 모르더라고요 주변에도. 그렇죠. 몰랐어. 그러다가 이제 관심이 있고 이래 최근 들어서는 뭐 제가 시험 칠 때마다 한 1000명 정도 응시생이 있었어요. 지금 10,000명 10배 이상 늘은 거예요. 10배 이상.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건설 분야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 기왕에 토목 전공하였으니까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죠, 됐네. 그렇죠. 그리고 안전이 어떤 근로자들이 어떤 일을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시공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그게 또 막 아는 만큼 본다듯이 그렇게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요런 일 할 때 어떤 사례가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또 어떤 이런 시공을 좀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게 산업안전 지도사 자격증 취득하신 게 지금 공단 그만두시기 뭐 얼마 전이에요? 한 3년 전. 그럼 이제 뭐 이렇게 러프하게 생각하면 이제 한 3년 정도는 이거 준비를 했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보고 이렇게 호시탐탐하고 이렇게 보는데 결정적인 뭐가 됐어요? 그게 이제 건설재해 예방
기술 지도 요게 이제 그 발주체로 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근데 시공사에서 1차 낙찰은 시공사가 시공사 책임이었는데 이게 발주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돈 주는 사람한테 가서 좀 잘하라고 이렇게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게 개선이 이렇게 된 거예요. 발주처로. 그럼 그렇게 그래서 이제 공단 그만두신 건 네, 그게 이제 2022년도 그게 이제 3년 전이네요. 네. 그때 이제 그 틈새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한 몇 개월 동안은 이미 다 돼 있는 거야. 거래처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시공사에서 그동안에 해온 그런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저희도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차가 되니까 제가 그걸 뚫고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시행 초기요. 발주자가 그걸 제가 보고 나왔으니까 이때 다시 리셋이 딱 되니까 이때 그러면 하면은 똑같은 입장에서 출발선상 100m에서 같이 신발끈 묶고 출발하는 거니까 이때를 맞춰서 가자. 그런 딜을 정해놔놓고 역으로 이제 준비를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때 딱 출발했으니까 그래도 큰 어떤 문제가 없었죠. 예. 어려운 건데 배포가 좋으셨네. 그래도 참 뭐 그걸 생각하고 했었어요. 네네네. 기점이랄까. 네네네. 그게 없었으면 아마 이미 그 시장에 선점한 사람들의 그렇죠. 톱바구니에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깨기가 어렵잖아요. 안 됩니다. 뭐 가서 기득권이 아니래도 어려운 네네네. 거예요. 평소에 거래 관계도 신뢰 관계도 쌓이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다시 하나 누가 들어간다는 게 어려운 거지. 말이 그렇지. 이미 한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하는 데가 있는데요. 또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거래처를 바꾼다는 게 이 사람이 뭐 진짜 나쁜 어떤 그렇게 해서 관계가 형성됐다든지 신뢰가 무너진다든지 그러면 그냥 기존적으로 사실 안 바꾸잖아요. 안 바꾸죠. 그게 그럼 2022년 몇 월 달에 이제 그만두고 나오셨어요? 5월달 말에 이제 사직서 내고 3, 4, 5 만으로 3년 되시는 거네. 네네. 이야. 네네. 지금 맞네요. 빨리 자리 잡으셨네. 예. 3년 됐어요. 그때도 여기로 했어요, 여기다. 여기 나 이제 저 리모델링 해가지고 집에 사모님 걱정이나 우려나 좀 심하게 반대 같은 게. 반대가 심했죠. 왜 지금 아직까지도 안정된 직장이 뭐 퇴직까지 남아 있는데 속된 말로 철밥거리기인데 근데 왜 그걸 무모하게 나오느냐.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잘 이제 설득을 하고 설득이 잘 안 됐습니다. 반대 무릅쓰고 반대 무릅쓰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뭐 하고 싶은데 해봐라. 모르겠다. 하고 싶은데 해봐라 그러면은 2020년 5월이라 그때 막 이제 시공사가 안전관 전문기관 선정하는 거에서 발주자가 안전. 네네. 그게 법이 이제 바뀌는 바람에 건설재 예방 전문 지도기관. 네네. 법용어로 네네. 건설재 예방 전문 지도기관. 예. 그게 이제 관한 지침이 바뀐 거예요. 시공사에서 하는 것을 발주처로. 네. 그게 이제 그게 잘 된 거죠. 그렇죠. 자꾸만 발주처의 책임 강화 쪽으로 나갔으니까 발주처가 관여하는 게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좀 좋으니까. 그럼 지금은 이제 이 산업안전관계로는 소위 자격증 갖고 계신 건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하나 갖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지금 이걸 갖고 있으면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럼 주로 거래처랄까 어디 일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영업비밀 얘기 안 해도 아니 저는 뭐 그런 것보다도 관공서 일을 주도적으로 관공서라면 이제 뭐 학교라든지 뭐 지자체, 시군청, 예, 그다음에 뭐 국토교통부, 도로관리 사업소라든지 개인 이런 쪽으로는 잘 안 하고 그런 데는 기존에 또 그쪽에는 직접 하기도 하고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 그런 뭐 설계사하고 같이 연계가 있는 감리 설계 그런 데가 다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잘 뭐 기존에 있던 사람들 처음에 그럼 2022년에 하셨을 때 그 해의 매출액은 얼마가 됐어요? 그때는 이제 수주는 했는데 이게 이제 열매가 열릴 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소위 수공은 시간이 걸리니까 납품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래 계약은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씨 뿌릴 때 해가지고 막바로 그냥 네. 그 다음날 열리는 게 아니고 네. 봄에 씨를 뿌려야 뭐 이렇게 해서 가을에 수확을 하듯이 벼농사도 그렇듯이 그것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해에 초창기에 계약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네, 이제 이미 제가 하반기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22년도 하반기에 때문에 소위 수금되는 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그게는 그 하나하나 계약이 되더라고요. 좀 네. 시간이 지나니까 10월, 11월 근데 이제 동절기 돼가지고 또 공사 준비되고 그러니까 다음 해에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생활 하던 것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결실은 좀 낫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이름도 안 알려져 있고 업계 말하자면 뭐 뉴페이스라 좀 그래도 뭐 좀 알리는 노력이랄까 뭐 이런 것들 별로 그렇게 필요 없나요? 관공서 상대로 하니까 뭐좀 일단은 나를 알려야 될까?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그 들어온 고기는 안 놓치려고 일단 한번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또 관공서는 또 행정에 대한 부분에도 상당히 서류 중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 가지고 또 한 가지 좀 장점이 제가 그런 공직 생활을 했으니까 그거 하나는 다른 데보다는 좀 낫는 잘 서류적으로 잘 맞아요. 순수한 민간인 그런 부분들은 말기를 계약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준공하는데 행정 서류에 있어서는 직접 그런 업무들을 한 게 장점이겠죠. 그게 중요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은 깔끔하게 해주니까.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또 전에 그런데 근무했던 사람이다. 이것도 중요하지. 그래서 뭐 어디 공공기관에 근무했습니다. 공병 장교 출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조금 하는 게 조금 뭐 이런 어디서 뭐 근무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좀 있었어요. 그렇지. 뭐 서류를 가져가면은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의 스타일을 가면 스타일대로 맞춰서 가고 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감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나중에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서류를 완벽하게 딱딱딱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좀 좋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무실은 몇 평이나 돼요? 여기 꽤 넓네. 서울에 우리 사무실에 한 18평 정도? 네네. 그래. 양쪽 합치면 네네. 우리 사무실이 이게 길으니까 이거만큼 되었구나. 이게 전체 여기 저기 빼놓고 이거. 요것만 이게 하바가 약간 넓으니까. 그러면 그건 한 10평이나 좀 남짓 되겠습니다. 화장실까지 하면 이게 그러니까 18평쯤 돼요. 네네네. 이게 월세 얼마나요? 이거는 66만 원. 보증금이 1,000만 원입니다. 66만 원. 네네. 널널하다. 이런 것까지 다 커버하고 비용 커버하면서 이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하시면 매출이 상당하시겠네 실제로. 뭐 직장생활 하는 것만 낫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시니까. 그러면 지금 주로 이제 그 건설재 예방 기술지도 하는 것들은 이제 되게 뭐 어디 몇 건 정도를 하세요? 제가 작년 기준 보통 평균 한 1년에 몇 건? 1년에 그 나가는 횟수로 봤을 때는 계약 건수. 계약 건수는 그거는 70건 내외? 그러니까 이제 40건에 월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연초에 이렇게 먼저 시작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뭐 한 6개월짜리도 있고 뭐 3개월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나면 또 뒤에 또 다시 신규로 또 계약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총 한 70건 내외 정도 작년에 그런 월에 몇 회 나가게 돼 있죠? 월에 40회. 그 현장 80회까지죠. 월에 40군데 현장에 곱하기 2니까 80회를 가는데 작년에 나간 게 한 600회 정도? 그러면 이렇게 여기 이제 원주 같은 데 있으면 저런데 이제 예를 들면 주로 이제 강원권에 저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활동 뭐 영업범위 활동범위 그러면 저런데 저기 그 영월이라든지 삼척이라든지 고성 속초 이런 데들은
주무시고 오겠네, 부득이. 네네네. 가면은 뭐 1박 2일이 기본이고 2박 3일. 왜냐면 여태까지 이야기가 혼자 하시는 거니까, 특히. 네네. 그래서 제가 뭐 하여튼 1년에 한 5만 킬로 내외 이야. 자동차 킬로수로 난 옛날에 5만 킬로 내외 2만 킬로 줬다고 사람들 앞에 자랑했었는데 5만 킬로. 겁줄이 넘네. 네. 아, 이게 바퀴가 구르는 만큼 수입이 생깁니다. 네, 말하자면 그런 거. 바퀴가 구를 때마다 돈이 뭐 들어오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뭐 액수 뭐 상세하게 밝히긴 뭐하지만서도 이제 보통 뭐 우리나라 일반 대기업의 회사들 뭐 연봉 1억 원 되고 좀 얘기하는 거 매출 액수는 그거를 훨씬 뛰어넘겠네요. 아무튼 그렇죠, 뭐, 그렇죠. 뭐 네, 순서에 네. 남는 거 어떨지 몰라도. 근데 뭐 저도 조금 잘하는 데 비해서는 한 중간 상 정도? 주변에 그래도 또 근데 이제 진짜 뭐 많이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기술지도 플러스 네. 나머지 이제 컨설팅 이런 것들이 네. 있는데 뭐 그런 이제 거를 또 많이 또 하시는 또. 분들이 또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남준이 혼자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은 수입이 제보다 훨씬 나죠. 이제 좀 이렇게 넓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네. 그러니까 혼자서는 최근에 한계가 같이- 있어요, 한계가. 그렇죠. 그럼 네, 아무리 제가 몸을 하려고 그래도 두쪽 내고 세쪽 낼 수 네, 없으니까. 한계가 딱 여기까지가 혼자서 할 수 맞아요. 있는. 어쩔 수 없는 네, 거예요. 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렇죠. 혼자 있음으로서의 네, 한계죠. 네, 한계에 있어요. 현재도 네. 그 극한치에 가 계신 네. 거지. 일한 양적으로. 예. 거기서 이제 만약에 수입을 올린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벌어와가지고 내 그래. 몫이 더 생기는 네, 그래. 그런 식으로 수입을 원리적으로. 해야지. 예, 원리적으로 해야지. 제가 뭐 그냥 근데 많이 요건 한대 같이 가지고 이제 학교 이런 데 따고 그러면 부득이 이제 뭐 법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렇죠, 직원을 그렇죠. 늘리든 직원을 하시겠네. 늘려가지고 직원을 늘려가지고 네, 지금 하고 늘리든지 있습니다. 이제. 네.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지난번 같이 근 5억 가까운 거 이렇게 응찰받아서 할 정도가 되면 그게 또 이제 신뢰를 쌓으면 하던 데랑 계속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하시면 부득이 이제 산업안전 쪽에 뭐 최소한의 기사 자격증이 가진 사람들도 좀 채용을 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 진짜. 전번에 말씀하신 그 뭐야 저기 중고등학교 그 학교 안전성 평가라는 건 뭐예요? 아, 학교에 이제 뭐 우리가 건설공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학생들의 안전에 위해가 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학습권에 뭐 침해가 뭐 갈 수 그중에 있는 이제 정부 산하기관 같이 뭐가 있잖아요. 학교 시설 안전 관리원인가? 거기도 있는데 이제 그 거기서 발주하는 건가? 아니 학교에서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그 건설공사를 뭐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학생들의 통학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차량 왔다 갔다 하는 그럼 학교가 저기 학교 증축해요? 그렇죠. 학교에서 이제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뭐 교통 영향이라든지 뭐 소음 진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공사를 함에 있어서의 안전에 위해가 없는지를 일종의 뭐 공사 전에. 건설공사 뭐 지금 우리 안전관리 계획서라든지 뭐 일종의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처럼 그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에 하나의 학교 버전. 예, 학교 버전의 작은 거, 그 소규모짜리. 네, 그런 거라고 보면 되죠. 무슨 그 학교에서 증축 공사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저도 아직 가보질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그런 거는 위험성. 그런 거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입찰을 봐요. 어떻게 해요? 아, 그것도 이제 발주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라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이제 예산 그 설계 내역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그 시공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받아라. 받은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에서 비용 지출. 그런 내용. 그럼 이 대표가 그 학교 건 어떻게 해서 수주하게 됐어요? 아, 그것도 제가 그 현장소장하고 같이 연이 또 아시고 강원도 모 부대에 공사를 하면서 잘 됐네 그요. 그러니까 이쪽 네트워크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도 아이고 전화야. 사업에 서로 믿는 거니까. 그렇죠, 옛날에 같이 해봤으니까 믿는 거지 뭐. 잘 되셨네 아주. 그게 이제 뭐 따로 저는 이제 이미 가 있는 것을 뺏어오려고는 그런 영업을 안 하고 이제 내한테 왔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하나 이 사람들이 고객으로서 또 이렇게 다음에 만날 수 있고 또 이런 연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관리하면서 이렇게 해서 제가 하지 뭐 어디 남의 것을 뭐 달라고 뭐 이렇게 해는
안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대표님 같이 이제 워낙 학교에서 그런 거 전공하시고 군에서도 이제 뭐그 공병 생활도 하시고 또 사회에 나와서도 그런 공단에서 이제 그런 것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이 탄탄하다 그럴까? 그래서 나와서 이제 또 기본 마인드도 돼 있으시고 그래서 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좀 용이했는데 일반인들도 이제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뭐 건설회사를 실제로 기술자로 다녔다든지 또 뭐 감리 업무에 오래 종사했다든지 뭐 건축 설계 뭐 자격증이 있어 그런 것들을 해봤다든지 뭐 토목 시공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뭐 극단적으로 하면 산업안전보건공단 다니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라 해서 나와서 금방 뭐 이렇게 지금같이 잘하시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를 어떻게 준비를 할까 어떤 사람이 좀 잘할 수 있을까 잘하려면 그런 사람들은 그 예를 들면 뭐 이런 건설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내가 산업안전 지도사로서 해보겠다. 또는 안전공단 다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해보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얼핏 생각하기엔 굉장히 좀 이렇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과거에 읽었던 그 책에 그 맥도날드. 네. 맥도날드. 미국의 맥도날드 1950년. 네.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 맥도날드의 그 맥도날드 행제가 사실은 맛있는 햄버거를 뭐 이렇게 해서 개발해가지고 다른 데보다 또 신속하고 이렇게 해서 뭐 남들이 예를 들어서 그 뭐 머신이 하나다 그러면 여기는 한 7대를 나눠서 기다리는 시간을 뭐 줄이는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거를 혁신을 했는데 그 혁신을 또 보는 그 영업 사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맥도날드를 전 세계에 그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그 막 지금 맥도날드가 뭐 전 세계 제일 거의 많죠, 그죠? 그만큼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죽으라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이렇게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업을 그런 것을 보고 이걸 확장을 시키고 외일을 하는 사람들은 별개의 머리를 가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그 납품하는 그 사람인데 와보니까 이 시스템을 여기 회사에 여기에 있는 것을 다른 데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성을 더 확장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맥도날드 그 형제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여기도 하나 이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근데 그런 보는 사람은 별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업의 머리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제가 보니까 이제 일을 하는 거에 어떤 뭐 조직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물론 둘 다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뭐 자기가 직장 생활에서 뭐 이렇게 한 것을 또 이런 이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맞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한다 무조건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 중에는 뭐 내가 보니까 하겠네. 근데 그런 마인드가 또 이게 생각 자체가 뭐 이거하고 똑같은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뭐 사업가들의 그 어떤 마인드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세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뭐 다른 어떤 공직에 있으면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나오면은 그 스타일이 안 맞다. 또 다른 영역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비실비실 하는데 이 사람은 이런 걸 하면은 잘하겠다. 또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더라고 제가 보기에. 그래서 나는 우리 이 대표님이 뭐 우리가 뭐 오래 얘기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 생각에는 이게 이제 이거를 좀 어차피 이제 이게 한 3년 되면서 자리도 잡아가시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잘 더 개발하고 발전시키셔가지고 이거를 말하자면 좀 크게 뭐 그게 꼭 법인이 될 필요는 없겠지. 뭐 법인이 됐든 개인 사무실이 개인 사업체가 됐든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 적어도 이 강원 도내는 석권하고 이 전국적인
체인망을 가진 뭐 그런 걸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저희가 좀 필요하거든. 뭐 이거 들어보시면 몰라요. 노르웨이 DN 부인이 해가지고 그런 것 같이 우리나라에도 왜 그런 게 뭐 못생기라는 법이 있거든. 그야말로 거대한 그 안전 컨설팅 사업 망을 가진 회사 말하자면 그런 거를 누군가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그쪽으로 특화돼가지고 뭐 각종 자료들도 생산하고 교육 자료도 만들고 교육원도 운영하고 뭐 또 이렇게 안전 체험관도 운영하기도 하고 지금에서 안전 컨설팅도 하고 주요 우리나라 대규모 토목공사 건설공사 하고 있으면 그런데 이제 건설재 예방 전문 지도기관 역할도 하고 어디 한 군데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독일의 DNV 같이 우리나라 형태로 그런 데다 뭐 의뢰하면 무지무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다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노르웨이 사람들이 별로 와 있지도 않고 우리나라도 좀 그래가지고 그런 데가 좀 말하자면 이제 안전 산업 분야에 삼성이나 현대나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찬찬히 구상해서 좀 해봐요. 그래가지고 저 뭐야 저 넓혀가면 이제 옛날 식으로 얘기하면 종합상사가 되면 저기 PSM도 하는 거지. 이제 그런 쪽에 전문 인력도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영업 마인드랄까 경영 마인드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 게 되면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거든. 지금 자기는 이제 건설 토목분야에 특화돼 있지만 이제 뭐 산업안전이라는 게 건설 토목뿐만이 아니고 이제 서비스업도 있고 제조업도 있고 뭐 교육 분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들을 좀 같이 이렇게 좀 이 포괄적인 옛날에 종합상사 같이 이렇게 그런 걸 다 하는 그런 어떤 그룹 같은 거를 누군가 좀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내가 옛날부터 이렇게 하지.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좀 그래도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그전에 아는 사람은 하나 공정안전 보고 그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그 사람 저 정유공장만 해. 서울 성수동에 사무실 굉장히 커. 이거만한 사무실 있고 이거에 한 5배 된 교육장 있고 그래. 그리고 자기 혼자 읽은 거야 지금. 근데 그 사람도 이 그런 쪽에 마인드가 없고 순수한 그 공대 출신이라 그런지 그냥 늘릴 생각을 안 해. 그래가지고 뭐 이름 얘기하기 뭐 하는데 한 2군데 석유화학 공장만 한다고. 그래 거기 석유화학 공장들이 되게 바닷가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몇 군데만 다닌다고. 그래도 그렇게 할 생각을 못 하더라고. 그런데 얘기해봤지.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나이도 있고 그렇게 할 생각을 못 했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나름 조금 끄덕끄덕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뭐가 우리나라에 좀 실현이 돼야 돼. 그래서 유해 위험 방지에 있어 하는 부서도 있고, 정유공장에 PSM 하는 데도 있고, 지금같이 건설재 예방 전문 지도기관도 있고, 서비스로 특화된 데도 있고, 서비스도 많잖아요. 뭐 집단급식부터 시작해서 뭐 양판점 같은데, 뭐 이마트 같은 데는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데들 이렇게 망라해서 그래서 어디 안전 컨설팅에서 나와서 보고 체크했다. 그러면 딱 믿음이 가게 말하자면 교육도 거기서 하는 교육을 가야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다가 그런 거를 지어서 누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려면 안전에 삼성이나 현대가 돼야 현대가 그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이렇게 자기같이 이제 이런 기술적으로다가 특화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돼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하면 아마 하여간 못 되는 아이템은 아니야 이게. 이게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아까 얘기할 때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의 몇 배 매출 올리고 그런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확장된 버전이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에 확장된 버전이지. 그게 이제 저기에요. 그런 거에 원시적인 하나 이렇게 그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데가 산업보건협회, 산업안전협회인 거예요. 그렇죠. 그건 1950년대부터 했지만서도.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잘 못하고 있는 거지. 거기가 잘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제대로. 아주 그 제너럴하는 분야만 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런 말하자면 이제 근데 이제 산업안전협회 이런 데다가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어디 대규모 토목공사가 벌어졌는데 여기에 그 건설재 예방 전문 지도기관 역할 좀 당신네들 해달라는 그 사람들 손살을 치지. 근데 말하자면 내가 얘기하는 건 그래서 그런 걸 다 포함한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지금도 제일 중시하는 게 안전교육이요. 요새 잠깐 들어다녔는데. 그래서 전국에 시스템 안전교육에 얼마를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등. 그래서 그 지사장들이 그 교육 유치하려고 뭐 무지무지 애를 써요. 그래서 그 실적 나쁜 지사장들 좀 뭐 이게 KPS에 들어가고 그런다고. 그래서 하여간 KPI에 들어가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좀 생각 좀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 뭔가 이렇게 그게
그러려면 근데 사람이 생각보다 모르게 일정 궤도려면 빨리 크게 돼 있거든요. 양쪽으로는 생각보다는. 그런데 내가 얘기한 성수동 그 사람은 빨리 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피터팬 증후로 어른이 안 되려고 그런 거지. 더 안 아니면 크려고. 뭐 거기에 있으면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든지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자기만큼의 또 누군가를 그렇지. 어느 조직이 커지면 다른 사람이 자기만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한편은 믿고 신뢰감 맡겨야 되는 게 있어요. 믿고 맡겨야 되는데 그런 사람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쉽게 사람 얘기하면 쓴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산업안전법 용어로 얘기하면 PSM 전문가예요. 그리고 그것만 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얘기들은 이제 그거를 넓혀서 하지 못하기도 하고 다른 분야도 못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원리적으로 우리가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유해 위험, 방지에 있을 위험성 평가니 그게 같은 족보거든. 전부가 족보는 저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장애 위험 평가니 이렇게 족보가 한 70%는 서류가 같다는 거 하면 사실은. 그래가지고 사실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그거지. 뭐 그거에 퍼스널리티도 있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근데 나는 하여간 안전 컨설팅이라는 이런 분야에서 삼성이나 현대가 그런 데가 있으면 그렇죠. 좋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후진국에다 기술 전수 해주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저희 관료 조직과 같은 안전공단이 저렇게 비능률적으로 이렇게 논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아니 왜냐하면 이제 자꾸만 이게 이 산업 안전이라는 이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되게끔 하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그럼 이제 이 말이 추상적이지만서도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무슨 법률 문제라든지 회계 문제라든지 그런 거 맡기잖아요 실제로 회사에서. 그런 거 그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도 그래야 되는 건데 여기는 뭐 있으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분야나 산업안전공단에 다 하잖아. 거기서 얼마나 싸게 잘 나와. 예. 뭐 자료도 싸게 잘 나와. 그러니까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서는 게 안 나오는 거지. 이걸 민간에 맡겨줘야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그걸 훌쩍 넘어서는. 그렇죠. 경쟁이. 그렇게 혁신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근데 워낙 거기다 이렇게 의존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까지 방식은 이게 산재 예방하는 거에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됐다 이거지. 거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짐 수준이 현재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있었던 거야. 이제 뭐 이제 드디어 병아리가 계란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지. 다른 모습으로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서로 못하거나 안 하고 있는 셈인 거죠. 생각해보면 무슨 교육받으면 지금 사람들이 여기 이 대표도 그러실 거야. 무슨 교육을 제대로 받으려면 다들 울산에 있는 산업안전연수원으로 가잖아. 그게 꼭 그래야 돼. 민간에서 잘해가지고 그런 데서 하면 되는 거지. 응? 무슨 협회가 되든 소방협회가 되든 자기가 하는데 건설재 예방 전문 지도기관 협회가 되든 뭐 그런 데서 하고 그러면 되지. 그걸 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교육원에서만 하는 게 얼마나 우스워요 그 골짜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되니까 지역본부마다 무슨 서울교육센터, 광주교육센터, 뭐 대전교육센터 이런 걸 두고 있는 거라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네. 그쪽 분야가 발전을 하면 아무튼 간에 좀 이게 공공에서 붙잡고 있으면 발전을 못하는 거거든. 뭐든지 관에서 붙잡고 있으면. 그건 이제 초창기에 그렇죠. 처음에 그런 거지. 할 때는 정부 주도로 들어가고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장기에 들었었다 그러면은 자율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민간의 어떤 뭐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안전공단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안전공단이 초창기 생겨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지사 이런 데들 이름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나중에 보건 지도원. 기술지도원이라 했어. 이름도. 땐 기술지도원. 옛날에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민간이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말씀같이 안 돼 있으니까 기술지도 하는 데를 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지사 지역본부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행정에 무슨 심부름하고 대리하는 기관까지 돼버린 거예요. 대여섯방 같이. 상당 부분. 예. 원래 기술지도만 하면 그만인데 기술지도에 대한 우위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이제 민간 대기업들은 다 꼭대기에 가 있는 거거든. 기술자 부족하면 외국 기술자를 직접 사오는데 뭐 가서 배우거나 사람을 데려오잖아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민간의 기술이 부족하나 이런 말은 없지. 세계 1, 2위를 달리는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그거에 관한 기술 지도를 안전공단에 누가 의뢰를 해. 의뢰해서도 안 되는 거고 관에서 어떻게 잘 알아.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 얘기 나오면 오래됐어. 옛날 여천이란다. 여주 하이닉스에서 새로운 공정 들어온 다음에 위험성 평가한다고 이렇게 감독관하고 공단 직원하고 갔는데 하이닉스 직원이 한 얘기에서 이 사람들이 뭘로 들어가는 거야. 모를 수밖에 없지. 민간에서 새로운 걸 들여와서 새로운 공법과 기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드린 초창기에는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지만 지금 그 기존의 방식이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유효성을 상실한 거지 이제 다른 걸 모습.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민간의 안전 컨설팅하는 어떤 커다란 진짜 전문성 같은 뭐가 나타날만 하잖아요, 실제. 한 5, 6년, 10년 계획을 생각해서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게 물량적으로 빨리 불어나요. 특히 이 대표님 같이 하시면 빨리 불어날 것 같아. 근데 그런 생각을 잘 못하더라고. 그 전에 내가 본 사람들, 아까 얘기한 그 사람 말고 그 사람이 최양국인데 그 사람 말고도 또 한 사람인데 이게 원래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 쪽으로 개발이 안 돼서 그런지 그게 잘 안 되나 봐.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인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야. 이렇게 좀. 내가 그래서 그랬지. 이게 그러려면 그 자기가 안 되면은 사람이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으니까 안 되면 잘 아는 친구나 또는 후배나 선배 중에 그런 쪽에 뭐 이렇게 좀 안목이 좀 있는 사람을 요새는 큰 비용을 안 줘도 되니까 일정하게 교회에 올 때 그 사람 하나 영입을 해서 당신이랑 1대1 좀 해라. 비즈니스 마인드에 관한 건 그 사람한테 맡겨두고 그런 것도 방법 아니겠느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지. 왜냐면 사람이 다 잘하지 않는 거거든. 사람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 자기가 다 잘할 것 같은데 천천히 만나는 말씀이지. 특별하게 지금 제가 보면 주변에서도 자기가 조금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외인을 확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돼. 네, 그런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부족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인재를 영입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많은 어떤 이런 적을 하더라고 사업을. 그리고 특히 이쪽 산업안전보건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산업안전 분야는 내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이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이렇게 한데 외진 쪽 아니에요. 일반인들 관심이 쏟아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거기에 갈라지니까 얼마나 많아. 건설 안전, 기기 안전, 시스템 안전, 화공 안전, 산업 위생, 위생은 또 무슨 간호, 얼마나 갈라지는 거 얼마나 많아.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각 분야에 이 마이크로하게 미세하게 조금씩 뭘 한다는데 이런 걸 아울러서 발전시키는 뭐가 없는 거예요. 나라의 정책도 그렇기도 하고 이런데 비즈니스도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안전 분야만 해도 이런 걸 아우르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대표만 해도 건설 쪽에 아직까지는 그리고 같이 이런 일반적으로 포괄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예컨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이 이제 안전 분야에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이런데 지역 이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요 건설공사, 토목공사 또는 커다란 제조업체 이런 데들은 거기서 책임지고 해주는 뭐가 좀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걸 또 하청주기도 하고 다른 데 표현을 하자면. 근데 우리는 이쪽은 이게 워낙 좀 이렇게 좀 외져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이쪽을 중요하다고는 해도 이게 여러 사람들의 말하자면 이 눈길을 끌어들이는 그게 좀 부족해요 사실은. 그 전에 그래서 이게 안전보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나 한번 측정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그때 5천억이 안 됐던 것 같아. 그때 그 해엔 측정 방법이 잘못된 어쩐지 몰라도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했던 거죠. 지금 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 발주량이 얼마나 되겠다. 또 이제 보건 쪽으로 이제 근로자 건강진단하는 게 얼마나 되겠다. 작업하는 게 측정이 얼마나 되겠다. 또 저런 제조업체 위험위험 방지 계획서 내는 거, 건설공사 얼마가 벌어지고 전국적으로 건설 물량 이게 다 종합적으로 했었는데 그때 5천억 한참 못 미쳤던 것 같아. 그래서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거야. 아마. 지금 뭐 훨씬 이상이겠죠. 많을 거야. 네, 지금은 이제 이런 법적인 개정도 있고 그래.